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그 학습과 토론은 한 3분의 1쯤 하고 한 3분의 1쯤은 또 집단적으로 서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위를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또 이제 또 끼리끼리 그냥 자유롭게 또 좀 시간 보낼 수 있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험상 그것이 제일 성과가 좋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원체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프로그램을 못 만들고 이렇게 딱딱하게 출퇴근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형편 따라 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교육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특별한 분들이라고 봐서 또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위하고 넘어갑니다만 어쨌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착실히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체로 조금 그 아쉬움이 있다면 주제가 집중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한 4가지 좀 펼쳐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또 한참 좀 나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좀 이렇게 쟁점을 좁혀서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토론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집중된 한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된 토론을 하면 토론 자체가 또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기 서로 선호하는 바에 따라서 부처별로 집중적인 토론 같은 것을 거쳐서 좋은 그 모범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런 것이 이런 데 와서 발표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정보가 공유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벤치마킹하는 이런 방법으로 상호 발전을 꾀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원칙적으로 공유할 문제 같은 것은 이런 기회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건교부 차관께서 나오셔서 좀 익살스럽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장 차관 보임하면 기본 연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데 앞으로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바뀌거나 하면 그런 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많은 분들이 바뀌면 차제에 같이 모여서 한 번 더 재수한다 하고 교육을 하면 새로 오신 분과 하시던 분들 사이에서 서로 정보나 경험의 공유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 본다면 우리 이 프로그램이 2번째입니다만 이게 또 그거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차관이 오셨을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프로그램 하나쯤을 어디서 할까요? 국무조정실하고 행자부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어디서 한 군데 정해가지고 국무조정실장께서 제안하셨다고 하니까 뭐 말 꺼내는 게 이게 죄라니까요. 말 꺼내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해 두셨다가 다음에 뭐 인사가 있거나 하면 한번 모여서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빨리 하자면 그런 그 좋은 프로그램을 빨리 또 실험하자면 장관 차관을 몇 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너무 빨리 준비해 놓으면 또 저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또 연수를 바로 또 소집하는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시고 저도 골치 아픈데 인사가 천천히 하랍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인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인사 그거 자꾸 자주 안 하랍니다. 이럴 때 박수 안 나옵니까? 참 아이도 아니고 박수 칠라니까 좀 간지러워서 안 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혁신 문제를 우리가 어제 논의했습니다.
내용이 알차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혁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이대로 한 10년 살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정년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건 정말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거 선택이 있을 뿐이지 이 자리 이대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이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해온 혁신의 과정과 결과에 관해서 가볍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폭 전체적으로 평가를 지난 국민의 정부 과정 전체를 우리가 한번 평가해봤으면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만 원체 여러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역량이 되질 않아서 우리 짧은 참여정부 수준만 한 것 같습니다. 발표된 사례는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도 아마 가져갔을 것 같은데 좀 두꺼운 책으로 사례 발표집이 아니고 따로 하나 혁신 사례들 모아놓은 책 내용을 어제 좀 훑어봤는데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과정이나 결과가 아직은 빈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겠다. 좀 더 분발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고를 하거나 이 보고서를 내실 때 이렇게 하였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 어느 부문의 혁신도 완결이 있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뒤에 계속된다는 것과 혁신이 계속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혁신의 성공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변화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상화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머리로만 되는 거 아니고 책 읽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조직과 개인에게 일상적인 습관으로 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습관이냐? 무언가를 보면 문제를 느끼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서 또는 책임감이 있어서 보면 문제가 눈에 보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습관, 그리고 문제를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습관, 해결하지 않고는 잠이 잘 안 오고 이게 몸살이 나는 습관, 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몸살 만나면 뭐합니까?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해결 능력을 갖추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토론을 하고 토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그것을 체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토론과 학습을 일상화하는 것은 마지막 이것을 체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과 학습을 아주 중시하는 정부 운영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보고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해보기 전에 이런저런 문제 제기만 계속 하거나 이렇게는 좀 안 하고 일단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큰 낭패 볼 일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변화하지. 걱정만 하고 이런저런 이것도 우려되고 저것도 우려되고 그러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론과 학습 좀 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언론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쓰이는 것이 너 개인적 싸움 아니냐, 너 오기로 끝까지 해보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까봐 참 그 마음이 쓰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 오기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하고 싸워서 뭐 하겠냐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이길 수 있겠냐는 얘기는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주 가까운 참모들로부터도 그 얘기를 들을 땐 정말 주저앉고 싶은 심정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적 문제라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개인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를 못했습니다. 처음 언론과 갈등이 생기던 시기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훨씬 전인데 그 이 시작은 가치의 충돌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파업 현장이나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이런 쪽에 변론하고 쫓아다니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그 시기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 또 많이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국가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가치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면 해도 분할 텐데 사실을 전부 왜곡시킵니다. 왜곡시키고 그런 사례들은 여러분 아마 지금도 반복해서 하면 여러분 모두가 참 심했다라고 할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 문기동 형사의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 같은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싹 트왔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대응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는 통합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 한 시기 힘을 모아 나가야 그 공동체가 존립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다원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고 있고 또한 이념과 사상을 다르게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합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통합할 거냐? 이 방법이 민주주의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통합을 해나가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민주주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통합해서 끌고 가는 것이 전제주의 아닙니까? 다른 것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게임의 법칙에 의해서 모두에게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고 또 그래서 타협하고 승복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들이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그것을 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토대가 상대주의 아닙니까?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 다른 가치들을 수렴해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의회 아닙니까? 토론하라 이거죠. 토론하라. 토론을 해서 승복이 되면 합의라는 것으로 끝나는데 토론을 해도 승복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고 그리고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임의 원칙입니다. 이 공론회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의제가 공정해야 됩니다. 의제가 공정하고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이냐, 어떤 의제는 아예 공론회장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아예 배제되어 버린다면 거기에선 합의가 나올 수가 없죠.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을 위해서, 합의를 해나가기 위해서,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정확해야 됩니다. 논리가 공정해야 합니다. 몇 가지 이런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합리적인 의제, 정확한 정보, 공정한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수렴해 나가려는 사회적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모아 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깨먹기 위해서 명분을 찾는 토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놓고 이 공론의 장에서 수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을 해 나가는, 이것이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토론이 제도화된 데가 국회입니다. 또 다른 많은 위원회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렴의 의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건 모두에게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렴해야 한다는 의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따라줘야 되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가치입니다. 이것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요. 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공정한 의제, 정확한 정보, 냉정한 논리,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 언론과 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이것은 감수하고 해 나가야 합니다. 이 기능이 언론의 기능인데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에서든 특권에 의한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횡포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한나라의 국회의원 좀 되는 사람들이 이 횡포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타협한다면 이미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횡포하고 맞설 용기 없으면 장관 그만두십시오.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 그렇게 하려면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격 없습니다.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보도에 대한 대응, 이것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동안 오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정부 또는 국회, 국민들이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잡아 나가는 제도. 이게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이 편집권과 인사권 또는 지배구조, 인사권과 편집권을 공격적으로 결정하는 지배구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정부도 너무 벅찬 일, 그 시기에 시끄럽게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몫이 아니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하도록 먼저 기다리고, 또 시민대표기관인 국회까지가 좀 더 본질적인 장이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언론도 지켜줘야 된다. 공공적 사업이므로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물론 수용해야 하지만, 그러므로 더욱더 공정한 시장 경쟁의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지금 언론들이 오홍근 전 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언론 부수를 유지하는 것이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 기득권을 쌓아 올린 것이냐, 시민의 선택에 맡겨라. 시민의 선택에 맡기더라도 그것은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된 위에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지, 부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시민의 선택에 맡겨라. 그야말로 공론을 형성하는 정보 전달의 도구, 의견 전달의 도구로 하는 이 신문이야말로 그대로 상품의 품질에 의해서 평가돼야죠. 그 이외 다른 요소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법이 있으므로 법은 엄격하게, 단호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적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임을 꼭 좀 다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한마디로 자존심과 인내심. 안 죽습니다. 정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야하지 않습니다. 장관, 언론한테 부당하게 맞아서 그만두는 일 없습니다.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 그 부속실장, 여러분이 아시듯이 부속실장에 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코 자랑할 일도 아니고 부끄럽고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는 내일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내일 모레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나올 것이고 그 보도 때문에 청와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사표를 수리하라는 그 권고 때문에 제가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그거라면 수리할 수 없다.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다 밝힌 다음에 인사조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보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사표 받으라? 그 타협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설사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절차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절차는 저는 보호해 줄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쉽사리 그렇게 굴복하고 싶지 않다. 후속 기사가 겁이 나서 데리고 있는 부하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목 자르고 싶지는 않다. 절차를 밟겠다. 절차를 밟은 결과 그에게 더 큰 피해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지켜줘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어도 좋습니다. 가혹한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갑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제 원칙은 같습니다. 전문인이거나 직업인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미 그 경지는 벗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인이고 지도자입니다. 전문인 직업인이 아니라 공인이고 지도자입니다. 자세히 항상 성실하고 공정하고 또 투명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성실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절제와 헌신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양을 하나 더 보태면 더 좋겠습니다. 판단력, 많은 것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위에 용기와 결단을 상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정치 문화에서 그야말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원칙을 지켜내려는 용기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어떤 억압, 공포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정, 더 말할 것 없습니다. 힘드시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두들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역량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것이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연마하고 스스로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혁하지 않고 누구를 개혁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사회가 개혁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개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항상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고, 이익의 문제라면 대통령의 이익보다 다음엔 여러분의 이익이 중요하겠죠.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이익은 꼭 지켜주십시오.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고, 충돌할 때, 항상 충돌하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우위에 놓고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에 있어서 대통령을 우위에 놔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무엇이 국민의 이익인가에 관해서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토론입니다. 우리끼리 자주 토론하고 직언해 주십시오. 제일 제가 어려운 것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와서 직언하고 실현되지 않으면 돌아가서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놓고 토론합시다. 내 말 안 들었다고 대통령이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토론 때 당당하게 토론의 원칙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토론해 나가십시다. 그것은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때때로 제가 동의하고 저도 설득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막 만들어 나가십시다. 이해관계의 문제인 경우에는 이치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이치가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대등하고 이익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합리적인 배분 방법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배분 방법이 좋은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타협이라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때로는 타협이 되지 않았을 때 표결하는 수도 있고 지도자가 결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토론을 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결단이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토론해서 합의가 되고, 또 좀 버거운 것은 총리가 부총리가 참여해서 토론을 주재하고 방향을 한쪽으로 모아나가는, 사실은 설득의 과정이지만 이미 그 설득이 시작될 때에는 토론을 지켜본 지도자의 결단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 나가는 것이죠. 대통령이 참석했을 땐 대통령이 그 상황을 주도하고 결론을 한쪽으로 몰아갈 때 이미 그것은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또 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면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갈등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나가 보십시다. 그래서 토론과 결단과 승복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장차관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일이 있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으로만 충분히 성공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 성공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최고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동업자는 그 사업이 성공해야 자기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동업자끼리 싸워가지고 사업 자체를 망쳐버리고 다 까먹고 남은 이제 그 잔존물, 찌끄락지 가지고 마지막 감정 싸움을 해서 투스하고 고소하고 해서 영원한 원수가 되는 바보 같은 짓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전부 법과 규정 속에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한테 좋은 교훈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공하면서 그 안에서 개인적인 성취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의 통념을 오늘 꼭 여러분께 다르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는 고독하다. 이 말을 진실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고독한가요? 저는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 전제주의 시대, 권위주의 시대, 권위로서 통치하던 지도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그의 탁월한 식견과 능력으로 지도를 해나가는 시대라면 지도자는 고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도자는 외롭지 않아야 됩니다. 외롭지 않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저는 걱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의견을 존중하고 하는 일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마음의 결을 살피기도 하고 이런 일을 좀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못하는 편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동업자가 되려면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의견이 맞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안 만나면 보고 싶어야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동안의 그 성장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그 포근함과 따뜻함을 별로 아직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누구 아이가 아픈지, 아들이 몇인지, 누구 장가를 보냈는지 잘 모르고 이름도 가르쳐주는 금방 가서 저 양반 해수부 장관, 해수부 차관 보고 근교부 차관인가 생각하고 이렇게 좀 큰 흠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대적 갈등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고의 틀이 달라서 참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사이의 갈등, 이것은 세대 간 사고방식의 갈등입니다. 이해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은 아니죠. 기득권의 갈등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고방식은 기득권의 이해관계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득권과 새로운 세력 또는 세대의 그 이해관계 사이에서 갈등이 끊임없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도 아주 빠른 변혁기입니다. 변혁기에 기존의 방식으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대해 가려는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영역을 확대해 가려는 사람들 사이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산업화 사회에서 농업적 이해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형편없이 파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해의 기반이 전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또 새로운 거죠. 세계화 시대에 가면서 소위 국내적 방식, 일국적 방식이라는 것이 방식에 의존해 왔던 사람들이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로 간다고 하면서 정보화 사회에 빨리 가고 소위 기호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면서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이런 사회. 이것만 해도 대단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말하자면 비합법적 방법도 그 안에 포함되죠.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미천을 가지고 정보화 시대 새로운 기법으로 새롭게 성취해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과거의 그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심하면은 불법적인 방법까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익을 계속 누려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용납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혁명과 개혁이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거에 부당하게 획득한 모든 부와 사회적 지위, 소위 기반을, 자원을 박탈하고 새로 하자. 이것이 혁명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부당한 시스템에 의해서 쌓아 올린 부를 해체하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새로 하자. 새로운 규칙에 의해서 새로 하자. 이것이 혁명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개혁은 과거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과정으로 획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지금 해체하기 어렵다. 그 기득권을 지금 해체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부터 하는 방법은 과거의 그 기득권적 방식으로는 하지 말자. 지금부터 하는 게임의 룰은 바꾸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난 우리 사회 한 시대의 갈등을 정책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변화를 요구하는 이것은 말하다시피 과학기술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방법의 변화에 따른 것은 그것대로 있고 기득권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게임의 룰은 바꾸자. 이것이 우리 오늘 한국 사회, 오늘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권위주의 시대에서 참여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사회적 그 갈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갈등에 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박탈하지는 않겠다. 할 수도 없다. 앞으로는 게임의 원칙, 규칙은 바꾸자. 이 자리에는 저와 생각을 좀 달리 했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사회적 갈등의 현상을 보면서 저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에 있어서 이 부분만은 오늘의 시대 정신으로 좀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적어도 지금 제가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이상 우리 정부는 이 수준의 시대 정신은 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그것이 지난번 선거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존할 규칙, 원칙을 개혁해 나가는 데는 단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